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70세가 넘으셨다면 한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나 가치, 심지어 편안함조차 가져다 주지 않는 습관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육체적, 사회적,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놓아주는 것이 현명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살아온 세월, 쌓아온 전투 배운 교훈을 생각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 죄책감, 불필요한 기대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고 겉모습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한 삶의 시기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남아있어 당신의 에너지와 기쁨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각각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시간을 되찾고 존엄성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죠.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줄 수 있는지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1.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강요하기. 7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70대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노년에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불필요한 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가고 싶지 않은 저녁 식사에 예라고 말하고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일에 대해 침묵하며 무릎이 아파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에도 이번 주에 3번째로 손주들을 봐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평생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자기 희생이 칭찬받고 자기 관리가 이기심으로 오해받던 시대에 자란 사람들에게서요. 하지만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그런 규칙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은 솔직할 권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목소리를 낼 권리,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반으로 접는 것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80대 친구에게서 이런 옛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아니오가 당신의 예만큼 신성해진다.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되는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74세의 이경숙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손님을 초대하고 항상 이해라고 말하고 항상 모든 작은 일들을 고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뼛속까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날 그녀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기는커녕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부는 더 강해졌고 일부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녀는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더 존재하고 더 가까이 있으며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평생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지? 만약 꽤 오래되었다면 다시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이나 사과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오래 살았고 나 또한 중요하다. 고 말하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2.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젊어 보이려 애쓰기. 젊음을 쫓는 것이 만족스럽기보다는 더 지치는 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기는 70세 이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속삭이거나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크림 염색약 수술 필터.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70대에 접어들면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강해지죠. 하지만 현명한 노인들이 이해하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과 같지 않고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젊은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악순환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주름을 발견하고 서둘러 지우려고 하고 머리가 희끗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주름이나 머리카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내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젊음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외모를 미화하고 경험을 과소평가하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음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젊어 보이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는 존엄성을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옷을 잘 입고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신을 형성한 세월을 지우려 애쓰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9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머리 염색을 멈추고 모든 주름을 가리는 것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하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해방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매끈한 피부나 풍성한 머리카락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 유머 비판 없이 경청하는 방식, 조용한 힘으로 당신의 고통과 기쁨을 견디는 방식에 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가는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이와 싸우는 데 낭비하지 말고 나이를 포용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세요. 당신의 몸이 잘 살아온 삶을 반영하게 하세요. 살아온 모든 세월을 소유하는 데서만 오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떤 안티에이징 제품보다 방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켜서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응원은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3. 항상 괜찮은 척하기.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이 안고 다니는 가장 가혹한 습관 중 하나는 어떤 일을 겪든 항상 강하고 쾌활하고 완벽하게 괜찮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불평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마라,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라는 규칙을 내면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하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더 나쁘게는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삶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슬픔, 신체적 불편함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많은 노인들은 침묵이 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깊숙이 묻어둡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이 고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지혜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정하고 수치심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힘든 하루야 또는 혼자 있기 힘드네 라고 말하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고통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나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투쟁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관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면 당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념과는 달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사람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던 82세의 박민정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는 그녀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지지그룹에서 자신의 슬픔을 나누고 딸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관계는 깊어졌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예의 바른 거짓말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상처, 두려움, 그리고 힘과 함께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제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직함이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만큼 마침내 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쾌활한 얼굴이 아니라 온전하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보여질 자격이 있습니다. 4.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 70세 이후 많은 노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조용히 사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끄러운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거나 저녁 식사를 더 일찍 먹거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단순히 자극보다 평화를 원하든 그들은 직접적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미안해요. 더 이상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제가 부담을 주는군요. 와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문구들은 더 깊은 것을 반영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다른 사람의 스톱워치나 사교 일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경계 또는 개인적인 리듬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필요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예의 바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년에 작아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진정한 자아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사회의 소음이 아니라 자연과 이성에 따라 삶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이 평화를 가져오고 무엇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이 그것을 고갈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선택할 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용히 과도하게 사과하는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잘 맞춰주며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지에 달려있다고 믿도록 길러졌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그 사고방식의 대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친 분노, 그리고 자신의 필요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당신은 수년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할 때입니다. 저는 교회 행사에 참석하도록 압박을 받았지만 가고 싶지 않았던 79세의 김태현 씨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피곤하고 일요일은 그저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석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그 대화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죄책감 대신 자부심으로 자신의 새로운 리듬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명확함이 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사람이 조용히 그것을 고갈시키는지 압니다. 어떤 음식이 당신에게 맞고 어떤 음악이 당신을 진정시키고 어떤 삶의 속도가 실제로 당신의 뼛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왜 사과해야 합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느리거나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선호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히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삶은 멈추고 반성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알림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속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더 이상 왜 하지 않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식처이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켜서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응원은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계속합시다. 차트, 모든 사람의 인정쫓기. 나이가 들면서 놓기 가장 어려운 습관 중 하나는 인정에 대한 필요입니다. 70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웃사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다는 조용한 욕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받거나 배제되거나 너무 별나하거나 너무 다르다고 보여질까봐 두려워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의견을 부드럽게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갇혀있던 덫이며 종종 황금기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세요. 70세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 아래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행동, 생각, 가치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손에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게 잡아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인정받으려는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말이죠. 그들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명확함을 줄 수 있을 때에도 조용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 나이에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에 맞기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거나 행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인정은 움직이는 목표물입니다. 당신은 절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노력합니까?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초반의 김선희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화려한 옷과 대담한 귀걸이를 좋아했고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녀의 딸이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해서 그녀는 자신을 가라앉히고 베이지색 옷을 입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희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 주에 그녀는 다시 밝은 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녀 자신처럼 느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자신다울 수 있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작아지고 가장하고 당신의 모습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당신의 평화의 대가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덕에 따라 행동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은 더 덥습니다. 진실성은 오래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진실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고 잃고 살아남고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적응하려고 애쓰는 아이처럼 계속해서 인정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가치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 펼쳐지는 삶에 속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인기를 위해 서두르게 놔두세요. 다른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놔두세요. 당신은 그 경쟁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 당신은 다시 온전한 색깔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담하고 사과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드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침내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생각. 나이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드러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맑은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생산성보다 더 가치 있고 관계가 지위보다 더 의미 있으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한때 중요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른 것들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쫓는 것, 다른 사람의 속도나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은 모두 우리가 짊어지도록 조건 지어진 무게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그 무게들은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지혜 속으로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과 없이 속도를 늦출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쉬고 당신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고 당신이 있는 곳과 있었던 곳과 평화롭게 지낼 권리를 얻었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는 조용한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잘 나이 드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덜 소란스럽고 덜 압박적이며 더 진정성 있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당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허락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에 특정 일들을 멈추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바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의무로 가득 찰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생산하거나 증명하거나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친절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세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 단계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챕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